이재명이 나쁘냐 윤석열이 나쁘냐 거기에 약간 부차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나쁘냐에 대한 논쟁을 중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단호하게 주장하겠습니다. 셋 다 나쁩니다. 그러면 지금 제1야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저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지방선거 때도 상대 선거 지휘관으로 만나서 제가 합을 겨뤄본 적이 있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본인의 리스크 관리에 더불어서 본인의 취약한 당내 세력을 확보하는 것 그 이상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주 신랄한 비판이지만은 저희 개혁신당도 이제 야당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렇다면은 제1야당이 또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할 부분을 찾고 정책적으로 또 협력하면 협력해야 되는데 제1야당의 정책이나 아니면은 이런 지향점에 대해 가지고 눈을 씻고 봐도 저희가 동의할 만한 부분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싸움은 싸움답지 못하게 하고 있고 결국에는 정책은 정책답게 신선하지 못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1야당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나가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기조 발언에서 말했듯이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선이 이제 2년 정도 지났는데 대선 때도 이재명, 윤석열 두 분의 경제 공약이 무엇인지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선을 나가셨던 시절에는 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747 공약 기억나고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민주화 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공약을 한 문장으로 풀어보라면은 어느 누가 여당의 어느 누가 풀어낼 수 있겠으며 이재명 대표의 경제 철학을 풀어내라 그러면 누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대선을 치른 분들인데도 말합니다. 저는 이 무정책 상태를 무아젠다 상태를 빨리 탈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이재명이 나쁘냐 윤석열이 나쁘냐 거기에 약간 부차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나쁘냐에 대한 논쟁을 중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단호하게 주장하겠습니다. 셋 다 나쁩니다. 네. 이 무의미한 논쟁을 이어나갈 필요 없고 각자 사법적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은 법원과 검찰에서 아니면 공수처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이게 정쟁의 사안이 되는 것 자체가 정치가 희화화되고 국민의 삶은 뒤천으로 밀려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품백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은 한동훈 장관에게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이 그렇게 조선 제1검이라면 이 관훈클럽 자리에서도 질문이 들어왔지만 조선 제1검이라면은 그것은 뇌물인지 김영란법 위반인지 신고 의무가 있는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거 한번 물어보고 그 답변을 정치적으로 들은 뒤에는 더 이상 묻는 것도 저는 시간 낭비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무의미한 저기 논쟁은 더 이상 그만하고 하자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대표님은 그 명품백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은 범죄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것을 받는 것은 당연히 범죄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의 대가가 무엇이 있었다고 한다면 더 큰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자꾸 그것을 몰카 공작이라는 것에 힘을 주어 이야기하는데 그런 법리로 만약에 저희가 여러 사안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요. 누군가 몰카로 찍으면서 뇌물을 주면 괜찮은 겁니까? 저는 이것에 대한 독립적인 판단을 못하는 분이 법무부 장관과 고위 검찰 공무원을 지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윤석열 두 분은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할 때 본인들이 가졌던 관점 그리고 수사의 엄정함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본인들의 정치적 자산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이미 훼손되고 있다. 이렇게 단언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새롭게 적용된 법리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새롭게 적용된 더 엄격해진 잣대들.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분들께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에 휘말렸을 때 어느 누구도 그것의 책임이 대통령에게 직접 닿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어느 누구도 탄핵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명박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형님들께서 비슷한 문제에 연루됐을 때 사과와 유감 표명을 기대했지 어느 누구도 그것이 탄핵에 이르거나 형사적 책임에 이르지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에 이뤘던 거는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에 좀 더 투명해지길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공동체라는 그 법리를 새롭게 적용했을 때 국민적 반발이 적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경제 공동체라는 결론을 그런 새로운 법리에 이르렀다면은 지금 대통령과 가까운 여사나 아니면은 장모님이 겪고 계신 곤란함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공동체와 다른 것입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오히려 검사 시절에 세워졌던 엄정한 논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뉴 노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